안녕하세요. 함께하면 당뇨가 건강해지는 제 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주 들어보는 혈당 스파이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기저혈당은 정상 근처로 잘 유지하다가요, 갑자기 식사를 하고 났더니 혈당이 순식간에 200을 넘어서 깜짝 놀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뜨면 안 좋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실제로 이 연속 혈당 측정기 활용하시는 분들은 혈당 스파이크가 갑자기 떠서 깜짝 놀라시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혈당 스파이크가 무엇인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왜 발생하는지, 이 혈당 스파이크가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는 혈당이 급속하게 오르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히 얼마나, 어느 정도의 속도로 혈당이 오르는 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지는 정확히 정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기준들을 좀 설명해 드리면요. 식후 1시간 정도를 우리가 식후 혈당의 최대치라고 보는데요. 이 당뇨 진단 기준치에 해당하는 200 정도까지 오른다면 이 혈당 스파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기저혈당 값 자체가 150 정도로 되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그렇게 얘기하면 좀 애매하죠. 이런 분들이 200까지 올랐다고 혈당 스파이크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여기서 한 100 정도가 상승했을 때 그래도 250까지 올랐다면 그러면 이제 그래도 혈당 스파이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근데 난 당뇨가 없다, 또는 당뇨 전 단계에 있다, 이런 분들은 식후 혈당 최고치 1시간 혈당이 180 정도를 기준으로 잡으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당뇨가 없는 분들을 기준으로 식후 혈당 1시간 값이 180이 넘어간다면 이 당뇨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 이렇게 연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식후 혈당 최대치가 180, 이것을 초과한다 라고 하면 혈당 스파이크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당 스파이크가 혈당이 급속하게 올라가는 것이라는 것은 알겠고, 이후 이제 혈당이 어떻게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눕니다. 이건 뭐 교과서적인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환자분들 혈당 코칭을 할 때 이 편의상 나누는 분류 기준입니다. 첫 번째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나서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면서 혈당이 급격하게 또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은 경우죠. 기저혈당이 한 100 정도로 잘 유지되다가 혈당이 급속도로 올라갔다가 이후에 오히려 과하게 급격하게 떨어져서 저혈당 구간, 기저혈당 밑으로 떨어지는 구간이 발생하는 이런 혈당 스파이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혈당이 과하게 떨어지는 이 구간을 이제 반응성 저혈당이라고 하는데요. 혈당이 갑자기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요, 어지럼, 피로감, 심한 경우는 이게 반복이 되면 이제 체중까지도 자꾸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빨리 떨어지는 패턴은 주로 이제 단순 탄수화물, 그냥 당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주로 발생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주로 당뇨가 아직 없거나 당뇨 전 단계에 있거나 당뇨 발병한 지가 얼마 안 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 혈당이 오를 때 초기 인슐린 분비라고 하는데, 이게 처음에 쫙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나오니까 초기 진압이 늦어져서 그런 거지, 인슐린 분비 자체는 나쁘지 않은 거예요. 한 템포 늦게 혈당이 빨리 올라갈 때 인슐린이 충분히 못 나와줘서 그렇지, 그 이후에는 인슐린이 과하게 나오면서 이렇게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아직 인슐린은 충분히 잘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번째는 뭐냐면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나서 천천히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당뇨가 좀 오래되시는 분들한테서 종종 나타나는데요. 또는 이제 혈당이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인슐린 저항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슐린 분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저값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한 150 정도로 가고 있다가 갑자기 혈당이 200 넘게 폭발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더 문제는 이게 안 내려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나서 거의 4시간 정도 이상 혈당이 잘 안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인슐린이 나와도 잘 작동을 못하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인슐린 분비 자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당뇨의 진행 경과에서 봤을 때 이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저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슐린이 충분히 안 나오니까 혈당이 잘 안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경우는 이제 고혈당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자꾸 반복이 되면 만성적으로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상태가 되어버리죠. 근데 저희 이제 당정체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혈당 스파이크 형태를 보이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양상이었다가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서서히 이제 좀 혈당이 이렇게 좀 만만하게 떨어지는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저희가 이거는 이제 인슐린 기능이 좋아지셨다, 인슐린 분비도 좀 좋아지고 그다음에 인슐린 저항도 줄어서 인슐린이 좀 더 잘 작동하는 환경이 되셨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인슐린 기능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혈당 스파이크가 왜 문제가 되는 것이냐, 이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냥 혈당이 높아졌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혈관 손상. 여기서는 이제 라스,
라고 이 활성산소가 작용을 합니다. 이 혈당이 갑자기 급속하게 올라가면요, 혈액 내에서 활성산소가 발생을 하는데, 이 활성산소가 이제 산화 스트레스로 작용을 해서 혈관에 있는 내피세포가 손상이 됩니다. 그럼 혈관 기능이 떨어지고 동맥경화가 일어나고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당뇨를 관리하는 이유가 결국에 이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인데, 이 대혈관 합병증인 심근경색, 뇌경색 이런 게 있고요. 소혈관 합병증인 망막 손상, 콩팥 손상, 그다음에 신경 손상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활성산소가 작용을 해서 이 혈관 손상을 주는 것, 요게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요걸 이제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혈관벽 안쪽에는 보시면요, 이 혈관 안쪽에는요 이렇게 혈관 내피란 것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손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 혈관 내피세포에 이제 손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내피 안쪽으로요, 지방이 축적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요것들이죠. 내피 안쪽에 이렇게 지방이 축적이 되는데, 여기 축적되는 게 뭡니까? 바로 LDL 콜레스테롤이죠. 그래서 LDL이 혈관 내피 안쪽에 축적되는 이 과정이 촉진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 내피 안쪽이 점점 두꺼워지고, 거기다 혈관벽은 점점 딱딱해지고, 그러면 혈류가 통할 수 있는 혈관 내의 공간이 점점 좁아지겠죠. 그러다가 이 내피세포에 상처가 나면 어떻게 돼요? 혈전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여기가 이제 막히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심근경색, 뇌경색이 유발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죽상경화증이 발생하는 과정과도 연관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혈당 스파이크가 플러스 활성산소를 만들고, 이게 이제 내피에 손상을 주고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혈관 손상을 가져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바로 AGE, 체중 단화 산물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이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을 하면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관여한 게 바로 체중 단화 산물 AGE입니다. 이 혈당이 이제 급격하게 오르게 되면 이 포도당은 이제 혈액 중에 있는 단백질, 지방 같은 거에 눌러 붙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글라이케이션, 당화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음료수 같은 거를 식탁에 쏟았어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어떻게 돼요? 끈끈해지죠.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요 AGE, 요런 것들도 끈끈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혈관은 콜라겐이랑 엘라스틴 같은 구조 단백질이 서로 결합이 돼서 만들어져 있는 건데, 이 결합되어 있는 단백질 사이사이에 이 AGE가 들어가서 달라붙어 버리면 이게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늘러붙어서 끈끈해지니까 혈관벽이 딱딱해지죠. 그러니까 혈관이 경화되고 동맥경화를 촉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글라이케이션, 당화를 말씀드렸는데, 여기 글라이케이션을 하면 떠오르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당화혈색소죠. 이 당화혈색소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당화, 글라이케이션 된 혈색소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 한번 그림 살펴보시면 바로 이겁니다. 이 혈액 내에 당이 많아지면 이 적혈구에 당화, 글라이케이션이 일어나요. 그래서 적혈구가 끈끈하게 찌그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당화혈색소라는 건 뭐냐면, 이 전체 혈액 내에 있는 이 혈색소, 적혈구들 중에서 당화가 되어서 찌그러져 있는 혈색소가, 적혈구가 몇 개냐, 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전체 적혈구 100개 중에서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애들이 5개다. 그러면 이제 정상이고요. 찌그러져 있는 아이들이 7개다. 이러면 이제 당뇨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발생하게 되면은 이 글라이케이션 과정이 더 잘 일어나게 됩니다. 평균 혈당이 똑같이 유지를 하더라도 혈당 스파이크 빈도가 높은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화혈색소 자체는 더 높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복이나 식후 2시간 혈당은 나는 양호한데 그거에 비해서 항상 당화혈색소가 좀 높게 나오더라, 이런 분들은 뭘 의심해 보셔야 되냐면, 내가 평소에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일어나는 거 아닌가 라고 의심을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연속 혈당을 활용했을 때, GMI라고 하죠. 연속 혈당 평균 혈당 값은 양호한데 이거에 비해서 당화혈색소가 좀 높더라, 이런 분들은 보시면 혈당 스파이크가 좀 자주 일어나서 나의 평균 혈당에 비해서 글라이케이션, 당화가 더 잘 되고, 그로 인해서 당화혈색소가 더 높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평균 혈당값, 공복 혈당이나 식후 혈당을 낮추려고 해서 될 게 아니라 혈당 스파이크의 빈도를 줄여야 당화혈색소가 더 개선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인슐린 저항을 악화시킵니다. 이게 왜냐면 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뒤늦게 이제 인슐린들이 과분비되게 됩니다. 이렇게 대량으로 분비된 인슐린들이 잉여가 되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지방을 자꾸 축적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자꾸 내장지방, 살도 더 찌게 되고요, 뱃살이 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간에서 인슐린 저항을 더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고혈당과 과도한 인슐린 분비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 우리 몸에서 당을 공급받는 세포들이 인슐린이 점점 둔감해집니다. 이걸 이제 인슐린 감수성이라고 하는데, 이 인슐린 감수성이 저하되게 되죠. 쉽게 생각하면 옆에서 누가 때렸어요.
근데 1의 강도로 때렸어요. 그러면 뭐 많이 아프진 않겠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5의 강도로 때렸어요. 그럼 좀 아프겠죠. 근데 처음에 이걸 10의 강도로 때려버리면 그 다음번에는 5의 강도로 때려도 사실 좀 덜 아플 거예요. 1의 강도로 맞았고 그 다음에 5로 맞았을 때보다는 10으로 맞고 5로 맞았을 때가 똑같이 5로 맞았다 하더라도 좀 덜 아플 겁니다. 이거랑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인슐린이 많이 분비된 거에 자주 노출이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인슐린에 이제 무뎌집니다. 인슐린이 10씩 막 분비가 돼버리니까 그 다음번에는 적정량인 5로 분비가 되는 거에는 반응을 안 하는 게 되죠.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인슐린 작동 잘 못하게 만드는 환경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엔 인슐린 저항이 점점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인슐린 저항은 뭡니까? 바로 당뇨의 시작과 끝이죠. 당뇨가 시작되게 되는 원인도 인슐린 저항이고, 당뇨가 지속해서 혈당 조절이 안 되고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게 되도록 만드는 것도 바로 인슐린 저항이죠. 그뿐만 아니라 혈압 고지혈증, 복부 비만 등등 이 심혈관 질환의 모든 위험 인자에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인슐린 저항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혈당 스파이크는 혈당이 급격하게 빨리 오르게 되면서 활성산소를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혈관벽에 데미지를 주게 되더라. 그리고 당뇨를 계속 악화시키게 만드는 인슐린 저항을 높이게 되더라. 또한 글라이케이션, 당화 반응을 촉진을 해서 당화수소가 더 높게 나오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하더라.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혈당 스파이크 타입인 혈당이 급속하게 올라가서 잘 안 내려오는 분들은 아예 고혈당 상태 자체를 계속 지속시키게 만들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왜 문제가 되는지 오늘은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어떤 타입의 혈당 스파이크가 있는지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은 더 중요한, 이렇게 당뇨 합병증을 자꾸 유발하게 되는 혈당 스파이크를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